명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모, 기유, 갑신, 갑자 한번 보면 갑목이 6월에 태어났네요. 6월이니까 8월이죠. 6월에 태어났고 신, 자, 신, 유 다 금의 기운이고 수의 기운입니다. 그 다음에 갑목, 확. 자, 여기에 금의 기운이 이제 어떻게 6월 달에 갑목이 태어났으니까 가을에 갑목이 태어났으니까 힘이 약하죠. 그래서 이 갑목, 그러니까 금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이 명조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갑신일원, 갑신일주가 생어 8월, 6월이니까 8월이죠. 8월에 태어났고 관살이 당곤을 했다. 자, 신금과 유금이 특세요. 거기다 또 토생금으로 이 신금과 유금을 생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곤을 하고 있고, 기쁜 것은 기오화, 긴재, 유금. 자, 오화가 옆에서 유금을 제압을 하고 있는 게 기쁘대요. 자, 유금은 간목 입장에서 정관이죠. 그 다음에 자수, 화기, 신금. 자수가 신금의 기운을 설계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금은 7살이죠. 그래서 7살의 기운을 자수가 빼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모두 이야기처럼 이 신금과 유금이 강해서 간목이 길을 못 피고 있었는데 요거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 요 기운을 설계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게 온다라고 하면 그렇게 운이 흐르면 잘 풀리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소위 거관유살, 그래서 소위 이 유금을 제거해버리고 칠살을 남겨놓는 전략, 이렇게 하게 되면 살인상생. 자, 살인상생은 칠살이 금생수로 자수를 생해서 자수가 수생목으로 인성이 생해져서 간목이 힘을 얻게 되죠. 이런 구조. 그래서 살인상생이 돼서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조 금왕, 목이 이런 경우처럼 목이 시들어 있고, 그 다음에 금이 왕할 때는 인성을 용신으로 써야 된다. 그쵸? 인성을 용신으로 쓰게 되면 이 뭐예요? 금의 기운을 빼서 수로 수생목으로 시킬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간목이 이제 힘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재 연등. 갑재라고 하는 것은, 자, 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보면 과거를 의미하고, 갑은 갑을 병정, 이제 등수를 이야기할 수 있죠. 갑이니까 1등이겠죠. 그래서 장원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재연등. 그래서 어디에서 시작한다? 한번 볼까요? 이게 어디 연유할 때 유자인데, 알고 있는 단어지만 한 번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래, 원인, 이유, 열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자, 낭서는 미관 말직. 여기 보면 중요하지 않는 공무에 종사하는 관리를 낭서라고 했대요. 낭서에서 시작을 해서 출발해서 되었습니다. 뭐가? 관찰사가 됐죠. 관찰사가 맞나요? 관찰사에 됐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또 뭐예요? 아까 이제 유하고 비슷하죠. 어디에서부터 얼헌을 이제 여기 적전수의 단어가 이 언어리 한 두세 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언어리 제가 이제 그 옛날 시간이 좀 걸려서 뒤쪽에 공부할 때 보니까 이거를 안찰사로 또 제가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찰사의 존칭이다 어느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안찰사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선생님의 책을 보면 법관의 일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법관의 일종이 어쨌든 언어리라고 할게요. 그래서 얼헌에서부터 본강에 이랬다. 본강은 지금 몇 번 나왔죠. 그래서 앞에서 본강 국경수비대 그 정도 해가지고 그 뭐죠? 명청시대에는 동무라는 명칭까지 가는데, 이게 이제 다른 선생님의 책에 보면은 이게 그 어떤 성 있잖아요. 광동성 이런 식으로 그 성의 민정, 병사, 형목 등을 담당하던 관직을 본강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의 중국 관직이기 때문에 그냥 제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 명칭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오화가 유금을 정관을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칠사를 기운을 인성인 자수가 설계시켜서 수생목을 도와주니 배슬기를 잘 나갔다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키포인트는 목이 건조하고 목이 시들고 금이 왕한즉 목의 기운을 생해주고 금의 기운을 설계시켜서 목의 기운을 생해주게 하는 인성을 용신으로 쓰면 좋다. 이 정도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명조 보겠습니다. 임진, 기유, 갑신, 갑자. 앞에 명조와 뭐가 다르냐면 이 진짜 하나만 다릅니다. 앞에 명조는 오화가 있었죠. 여기는 진짜가 달라요. 이 차이는 저 앞에 설명했고 오화가 유금을 극제를 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는 지인유 합금이 해버리네요. 그 유금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아예 유금과 지인유 합금을 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차, 이 명조는 전, 여, 전조, 여, 전조, 전조, 앞에 명조와 다만치, 하나, 환, 다만 하나의 글자, 진짜만 바뀌었다. 이 속설론지, 이것을 그냥, 속설이 아니, 이 속론지,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세속적인 것으로 논한다면, 즉, 보통으로 논한다면, 그런 말이겠죠? 뭐 이분이 뭐 신선색이 있는 건 아니니까 속설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어쨌든 속설로 논한다면, 그냥 보통 흔히들 사람들 생각하는 방법대로 논한다면, 전, 즉, 앞에 거는 재관유살이다. 자, 이거는 이 오화가, 관성을 제거하는, 재관유살이고, 이 명조는 지인유합금이기 때문에 합관유살이다. 자, 이 유금을 합을 해버리고, 신금에 살만 남겨놓은 전략. 앞에는 유금을 없애버리고, 신금을 남겨두는 전략인 거관유살 또는 재관유살. 여기는 지인유합금에서 합관유살, 합금해버리고, 칠살, 신금만 남겨놓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 두 개 명조가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공명, 이름과 사로, 뱃을끼리 무소고하,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공명과 사로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았다. 숫자, 다른 숫자죠. 다르게 부지, 다른 것은 부지, 알지 못한 거다. 천연지격, 이 차이가 크다는 것을 차이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해석이 맞나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즉, 글자가 한 글자 차이지만 이 두 사조 간에는, 이 명조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무릇. 제자, 극이 거지. 자, 제압을 한다,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극에서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것이다. 아까 이런 경우죠. 자, 오화가 유금을 극을 해서 없애버리는 게 이제 제가 되는 거고, 자, 합은 여기죠. 진유합금. 합이라고 하는 것은 유거, 제거할 수도 있고, 제거 안 할 수도 있고, 꼭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진토위제, 재성이죠. 당연히 간목의 입장에서 진토는 재성이죠. 만약에 진토가 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즉 화금, 조살, 여기서 진토가 금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아니죠. 화금, 금으로 화요. 진토가 재성인데 진유 화금을 해버리니까 유금은 원래 금이지만 진토는 토인데 이거를 뭘로 바뀌었어? 진유 화금이니까 화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금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화금 했다는 거예요. 합을 해서 진유 화금으로 금으로 화하여 뭘 도와주고 있어요? 칠사를 도와주고 있죠. 자, 진유 합금 해버리면, 자, 유금이 혼자 있을 때보다 진토가 뭐예요? 생해주거나 화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세지겠죠. 칠살이. 그쵸? 그래서 이 유금 위 관. 그래서 유금을 관으로 만들어서, 관이 되어서, 자, 원래 관인데, 유금이 관이 되어서, 관을 만들어요? 유금이 관이 되어서, 이 글자 맞나요, 이거? 갑자기. 이런 글자 보면 당황스러워. 잉아리. 사람 이변이 없어야죠. 잉아림, 무엇으로 인해서, 금으로 화한 것에 의해서 당살. 자, 그러면, 요거 신금하고 유금하고 진토까지 금으로 바뀌어서 밑에가 전부 뭘로 돼 있어요? 칠살의 무리가 돼버린 거죠. 금의 기운이 돼버려서 신금의 칠살의 무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유차관지, 이로 인해서 사주를 보게 되면, 밑에 걸 볼게요. 사주를 보게 되면 청중대탁, 청한 가운데 탁함을 수반하고 데리고 있고, 또 이 제위 병자, 그래서 재성이 뭐가 돼버렸어요? 이
이 아까는 전조에서는 오화가 이 유금을 없애버려서 좋았는데 재성이 진유화금 만들어서 오히려 금의 기운을 득세하게 해주니까 이 진토 재성이 뭐가 되겠어요? 병이 돼버렸죠. 안 좋게 해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부단 뭐할 뿐만 아니라 공명뿐만 아니라 2차 부단 얼지에 부단 공명 그리고 2차 형모 난사 공명뿐만 아니라 형모조차도 지금 이거는 고초를 걷는 거죠. 고초조차도 어렵게 되었다. 뭐 사양하게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초가 결국은 있었다. 말씀사 사퇴하다, 알리다, 청하다, 타일이다, 사양하다. 사양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 금의 기운이 드세게 됨으로써 간목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이 금의 세력이 힘이 더해지는 그런 환경에서는 이 공명뿐만 아니라 그런 이 형모조차 어려움조차도 사양하기가 어렵게 됐다니까 수모를 그런 고초를 겪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해운에 생각한데 맞죠? 생각육자죠? 말이 없는데 어쨌든 생각한데 해운에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도 생각하다 생각하려 맞네요. 생각한데 해운의 봉생. 자, 먼저 강의하기 전에 이걸 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찾았고 한 글자씩 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자, 해운의 봉생. 자, 해운의 이 신의 해운의 봉생 좋잖아요. 간목 입장에서는 해수를 만나면 수생목으로 생을 해주는 거죠. 생을 만나니 가획 일금. 자, 일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밑에 보면은 의복 앞에 있는 단추 부분을 말한다. 천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데 구시대 옛날에 학생이나 선비의 복식을 말한다. 옷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선비라든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획 일금하면 이 옷깃을 하나를 얻었다라고 보다도 관료가 될 수 있는 관료의 옷을 하나 얻었다고 하니까 관료가 되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관료들이 입는 옷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관료가 될 수 있었고, 임자 역시 수의 운이 오면 괜찮죠. 임자 수운에 만약에 목기운을 만난다면 자, 임자는 여기 있어요. 수운이니까 간목은 좋죠. 금생수 신금과 유금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수생목으로 간목을 생해주니까 좋아요. 여기에다 또 목을 봤다라고 하면 추위는 가을문이에요. 가을문. 그럼 가을문이 뭐냐? 그래서 찾아보니까 문위자 문위자니까요. 이게 뭐냐면 추위가 과거 시대 제축의 가을철에 거행적 향시 거행되던 향시를 말한다. 그래서 추일은 과거에 보던 향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가을에 보던 향시의 희망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결론은 모르겠는데 어떤 희망은 있었대요. 그 다음에 여기 개축대운에 합거 자인. 자, 자수 해자축으로 가는 건가? 해자축도 어차피 수국인데 어쨌든 이 수국을 합거를 해서 없애버리니 조가 막힐 조자죠. 막힐 조자 하나의 막힘이 있었다. 운정하면 구름의 길이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행운이라든가 그런 벼슬길에 나가는 그런 구름은 좀 길정자니까 구름이 가는 길에 장애가 있었다니까 그냥 그 벼슬길이라든가 이런 게 순탄하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해석은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끝나고. 그래서 어떤 개축대운의 인성인 자수를 여기에 자수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자수를 합거해서 없애버리니 그 운정 즉 그 행운길에 하나의 막힘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흉이 있었고 기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한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꽉 막혀버렸다 그러면은 흉함만 있고 기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자체가 전부 흉했을 텐데 그냥 길하지는 않았고 약간의 흉이 있었다 정도로 하니까
그렇게 대단한 흉은 아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흉 무길, 약간의 흉이 있었고 기람은 없었다. 그러니까 큰 흉은 없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갑인, 갑인대운의 피신충파, 신금에서 이제 세운에 신금이 들어왔나 보죠. 그래서 인신충이 되어버렸죠. 인신충. 신금이 들어와서 임목을 파해버리니까 충파, 충에서 깨뜨려버리니 수원은 뭐냐면 목숨 숫자죠.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을 말하겠죠. 수명이 유애이라. 저 애는 장애의 자예요. 그래서 장애가 있었다. 수명에 장애가 있었다는 건 뭔 말이에요?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몸이 아팠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해석을 보겠습니다. 크게 여기서 볼게요. 앞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자, 해운의 생을 만나니 아까 이야기했었죠. 유해운 봉생 한 차례 청금, 그러니까 이렇게 한 차례 청금을 입을 수 있었고는 뭐다? 이거는 의미는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었고, 그렇죠? 한 벼슬자리를 하나를 얻을 수 있었고, 임자운에 만약에 목이 되는 해를 만나면, 그러니까 세운에서 이 목이 되는 해를 만나면 가을에 치는 향시, 추위라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는 거죠. 운이 좋게 흐를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가 있었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개출군의 자수인성을 합거하니 큰 뜻을 펴기가 어려웠고, 자, 일조운정, 이걸 이렇게 해석했네요. 일조운정, 큰 뜻을 펴기 어려웠다. 자, 구름이 지나가는 길에 하나의 막힘이 있었다. 그러니까 좀 장애가 있었다. 그 행로에 장애가 있어서 큰 뜻을 펴기 어렵고, 그 다음에 기람은 흉함은 있었으나 기람은 없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의 장애가 있었을 뿐이지 큰 장애는 없었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갑인대운의 세운의 신금에 의해서 충파가 돼버리니까 수명의 장애가 있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명조는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